근데 애플 실적이 한번 얘기할 만해요. 그래서 1년에 뭐 한 130조 원 이상을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해도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네. 소각하는 주식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자사주는 일반 주재 돈으로 사는 순간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본에서 차감을 하는 거지 회사의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자기 주식은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대한민국만 그동안 그것을 잘못 활용했고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에서만 좀 벌어지는 일이다. 그것도 이제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 지금 실적 발표한 빅테크 모두 보면 자기 자본의 자사주라는 계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는 순간 다 없어지니까 네. 소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점도 저희가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알고 미국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높은 거죠, 되게.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도훈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김도훈입니다. 네, 우리 부장님은 네. 몸이 한 3개 정도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2개 반. 2개 반. 그러니까 필요하잖아요. 네. 지금 본캐로 리서치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활동도 하셔야 되고 학교 가서 우리 또 교수님으로서도 활동하셔야 되고 집에 가면 또 아이 아버지로서도 일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또 이제 밥보다 투자 하나와 월모부 또 진행도 하셔야 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고 하면 월스트리트 모닝 이름도 제대로 모르시면서 모닝 브리프가 뭐예요? 모닝 브리핑? 네, 월모부.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밥보다 투자 하나는 11시에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꼭 함께 고민, 투자에 대한 고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하루에 하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죠. 전일 미국 증시도 참 보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게 했는데요. 그래도 눈에 딱 띄었던 것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조 달러의 클럽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젠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음은 무엇일까? 등등. 그 다음 기업은 지금 시총 3위가 뭐죠? 지금 애플? 시총 3위 알파벳, 애플. 네, 왔다 갔다. LPV 될 것 같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메타의 상승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쵸. 네, 이런 상승폭이 글쎄 한 일주일만 간다면 네.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맞아요. 어쨌든 뭐 8월 달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8월 달은 잠깐 쉬어갈 수도 있다. 아니면 불안감을 안으면서 여러 가지 악재를 한 번은 다시 한번 돌이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기업들은 돈을 벌고 있고 성장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추세를 내고 있다는 것이 네. 또 다른 양면성을 갖고 있는 8월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4조 클럽. 저 4조라는 4조 달러잖아요. 네. 가늠이 안 돼요. 진짜. 4조 달러요? 네, 우리나라 전체 다 합해서 네. 뭐 이렇게 비교하고 뭐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네네. 아 진짜 미국이 미국이구나 진짜 미국은 다르구나라는 네.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러프하게 보면 한국의 GDP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이죠. 네. 진짜 갑자기 너무 작아지게 느껴지네요 우리나라가. 자 어쨌든 4조 클럽 엔비디아와 이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장중에 돌파했다가 다시 착실한 매물이 좀 있긴 했는데 워낙에 지금 월가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이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4조 달러 가는 거는 뭐 오늘 밤이라도 시간 문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함께 합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어서 오세요. 굿모닝입니다. 와 오늘 애플 뭐 어제 발표된 밤사이 발표됐고 마소 메타 실적 내용들이 다 괜찮고 오늘 또 아마존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빅테크의 이제 과반수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어땠어요? 뭐 어떤 기업이 가장 또 이거는 진짜 놀라운데라는 생각을 하실 만한 내용이 뭐가 그 있었을까요? 오늘 그 M7 ETF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잖아요. 이제 특히 그 우리 수요일 날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발군의 실적을 발표를 해서 이제 기인을 했고, 네. 그다음에 목요일 날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애플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힘이 없는 걸 우리가 알듯이 기대감이 낮았는데 네. 생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 맞아요. 아마존은 또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 근데 실제 아마존은 그냥 웬만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괜찮았어요. 근데 AWS가 좀 매출 증가율이 약했어요. AWS가 18% 증가했으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클라우드 대비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워낙 규모가 크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이던스 좀 약했고. 근데 애플 실적이 한번 얘기할 만해요. 그래서 여기는 9월 결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6월 마감되는 3분기 네. 기준으로 매출, EPS, 그 다음에 아이폰 판매액이 다 사상 최고치를 그러니까.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0% 증가를 했고, 특히 이제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뭐 분기에 좀 훈풍이 분 건데, 아이폰 매출이 이제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가 되면 아이폰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좀 앞다퉈서 지금 아이폰을 구매한 것도 있는데, 실제 중국 지역의 매출도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전년 동기 대비 보면. 전반적인 실적이 좋았고, 매출 총이익률도 46%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은 항상 이익 증가율, EPS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EPS 증가율도 12% 증가를 했고, 그래서 뭐 거의 뭐 흠잡을 데 없는 아주 우수한 실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애플은 보면 항상 그 제일 그 손익계산서 밑에 상장 주식수를 그 발표를 해요. 네. 근데 1년 전 대비 상장 주식수가 많이 2.6% 감소했어요. 그래서 소각. 몇 년 전만 해도 한 3, 4%씩 감소했는데 1년에 뭐 한 130조 원 이상을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해도 이제 덩치가 커지니까 네. 소각하는 주식수가 줄어들죠. 그래서 그 우리 이제 국내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최근에 회사들이 이게 자사주는 회사의 자산인데 좀 우리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재무나 회계 이론에 따르면 자사주는 회사 주식은 회사 돈으로 지배주주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일반 주주 돈으로 사는 순간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본에서 차감을 하는 거지 회사의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뭐 알면서도 악용을 했는지 하여간 자기 주식은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대한민국만 그동안 그것을 잘못 활용했고 지금도 기업들이 약간 때를 쓰듯이 주장하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한민국에서만 좀 벌어지는 일이다. 그것도 이제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우리 지금 실적 발표한 빅테크 모두 보면 자기 자본의 자사주라는 계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는 순간 다 없어지니까 소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점도 저희가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알고 미국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높은 거죠, 되게.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는 애플 이야기가 들어봤는데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애플한테 기대하는 거는 사실 AI이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보다 놀라운 아이폰 판매 실적을 또 발표를 하니까 우리가 애플을 너무 좀 이렇게 평가 절하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해서 그동안에 좀 약간 주춤했었던 구글도 그렇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야기했던 게 결국 지금 투자해야 될 거는 다시 M7이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진짜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돈을 여전히 벌고 있고. 네. 근데 오늘 교수님 잘 말씀 주시겠지만 사실 관세라는 게 약간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 관세 이유가 이제 진검승부다라는 네. 얘기도 있고. 근데 우리 서학개미들이 7월 달부터 제가 봤던 자료가 맞다면 M7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는 종목들을 또 이동한 상태입니다. 서클, 서클 코인베이스. 인터넷, 코인베이스 네. 등등. 그래서 사실 하반기에는 이제는 기존의 M7을 갖고 있던 계좌분들이 해피할지 아니면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시세를 낼지 네. 이런 분수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코인베이스는 오히려 실적이 사실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애프터마켓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쪽이 더 웃게 될지 여부는 우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열기를 볼 수 있는 다른 또 인디케이터가 IPO 시장이에요. 최근에 IPO 시장이 활기고 오늘 이제 피그마라는 많이 났습니다. 디자인 소프트웨어 회사가 그 청약할 때 40배 오버서브스크라이브 됐다 그러는데 33달러에 프라이싱이 세게 됐는데도 지금 100달러 넘게 이제 오늘 종가가 형성이 돼서 한 250% 올랐다 그러죠. 원래 이제 그 주관사가 어디가 주관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월가의 뭐 빅뱅크들이 프라이싱을 IPO 할 때 상장하고 나서 그날 첫날 한 10에서 15% 오르는 게 딱 좋은 거예요. 왜냐면 투자가들은 좀 무리해서 산 거고 네.
여러 가지 모양새가 10에서 한 15% 오르면 좋은데 그러면 양쪽 다 이슈어나 투자가나 다 해피하는데 이렇게 오르면 프라이싱을 좀 너무 낮게 한 그 결과가 되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상당히 뜨겁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영어 문장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오늘은 텐데. 쉽죠? 예, 뭐 이거는 뭐 초등학교 정도 수준인가. 요새 유치원 애들도 이런 거는 아나요? 아, 제 근데- 박사님께 물어보긴 좀 그렇고 저는 학사니까.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게 그 어제 뭐 이런저런 기사 읽다가 Wall Street is happy. 왜 그럴까요? 월가는 왜 행복하죠? 돈 많이 버니까. 아니면 메인 스트리트가 언해피해서 그러니까 실적이 너무 좋다는 얘기예요.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아주 지금 좋고 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빅테크들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강한 시그널을 줘서 시장이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지만 상당히 강세는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네. 중장기적으로 트럼프의 그 매크로 정책이 여러 가지 혼선을 주지만 기업들은 진짜 미국 기업이 강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이번에 확실히 우리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적 내용을 좀 자세하게 지금 점검을 해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상당히 80% 이상 그 이익단에서 네. 그러니까 예상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런 모멘텀이 뭐 유지가 되거나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S&P 500 기업 중심으로 한 53%, 한 거의 60%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익 기준으로는 84%가 비트를 하고 그 초과하는 부분의 폭이 더 큽니다. 네. 예상보다 훨씬 이익이 비트하는 폭이 크고 그 다음에 보통은 뭐 한 60, 70% 정도인데 84%가 지금 비트를 한다니까 예년보다 이제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출도 예상보다 좋은지를 항상 따져봐야 되는데 매출도 무려 79%가 비트를 한다. 상당히 매출도 예상보다 훨씬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익단은 더 좋다. 그래서 상당히 과거 패턴보다도 더 아웃퍼폼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그 다음에 6월 말 제가 뭐 똑같은 그림을 업데이트된 거를 왜냐하면 실적 발표할 땐 계속 이거 우리가 이제 그 모니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 말 2분기 마감했을 때보다는 이제 그 컨센서스가 한 2% 벌써 상향 조정이 돼서 여기 이제 화살표 된 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한두 달 전만 해도 2분기 이익은 여러 가지 뭐 매크로 이슈 때문에 한 잘해 한 5% 증가할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미 8에서 9%로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 정도로 생각보다 더 좋아서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거보다 더 지금 페이스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시장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가는 해피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이렇게 좋은 거는 이게 뭐 경기와 상관없이 그냥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산업에 대한 확장이 가장 큰 원인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에 경기가 뜨뜻미지근할 때가 네. 오히려 주가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경제 성장과 기업 실적은 1대1의 그 정의 상관관계는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같이 가지만.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빅테크 IT는 미국 외 지역에서도 수출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해외 매출이 더 많으니까. 근데 뭐 좀 우리가 우려는 했지만 2분기 경제 그 실질 성장률도 다음 페이지 보면 좋게 나왔죠. 3%지. 그런데 베센트도 재무장관도 최근에 트럼프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뻥을 치고 과장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번 2분기 실적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정치 공약과 경제 정책이 잘 먹혀 들어가는 증거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경제 성장은 가속화된다. 네. 그러니까 2분기가 3% 성장을 했는데 가속화가 된다면 3%, 4%, 막 5% 이러한 높은 성장률이 가속화된다는 주장을 재무장관은 한 것인데 여기 네. 이제 그림을 보면 막대 그래프가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의 그러니까 이제 빨간 선 이제 높은 거가 연율 기준으로 2분기가 1년 전 대비 앞으로 전분기 대비 3%고 그다음에 3분기 4분기 내년 상반기를 보면 한 1에서 2% 정도 성장이 예상이 돼요. 이게 약간 이례적인 데이터인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1분기가
역성장을 했었으니까 그때 네. 수입을 갑자기 너무 네. 많이 해서 그래서 1분기, 2분기 평균 내면 1.1% 성장했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의 현재 정도 페이스고 남은 금년 하반기 내년을 놓고 보면 한 1에서 2%, 한 1.5% 정도 성장하는 건데 베센트의 주장은 조금 과장이 된 약간 좀 물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보고 경제 성장의 가속화를 얘기를 하나 보면은 다 이제 트럼프처럼 네. 죄송합니다. 그 다른 나라에 이제 빨대를 딱 꽂고 빨대. 이제 빨아들일 게 남았잖아요. 네네. 이제 막 다 투자한다 그러고만 하니까 이제 네. 그걸 생각하고서 경제 성장의 가속화 결국에는 그 바퀴 역할과 윤활유의 역할은 다른 나라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동일한 논리라면 이제 다음 분기에 어떤 얘기를 할지가 이제 관심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3%는 계속 떨어졌을 때. 꾸준히 모니터를 하면서 이제 네. 진실을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가 뜨뜨미지근해도 이렇게 뜨거운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고 또 실적에 대한 전체적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테크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전통산업 쪽은 별로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심천을 다녀오고 나서 지난주에 진짜 심천에 있는 뭐 BYD, 화웨이, 뭐 텐센트 이런 IT 기업들, 첨단 기업을 중심으로 진짜 깜짝 놀랄 정도의 변신을 하고 있다. 심천이 이제 거기에 요람이니까 되게. 네. 근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되게 재미있는 그 일면 전면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이 과잉 투자로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시진핑도 그 뭐 전기 자동차나 그 뭐 솔라셀 이런 쪽에 너무 과잉 생산, 공급 과잉이니까 좀 설비를 좀 줄여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중앙정부가 좀 모니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는 것은 1990년을 이제 0 기점으로 했을 때, 이 분홍색, 빨간색이 뭐냐 하면 한 50배 이상 증가한 것이 지난 한 30년 동안 그 그로스 캐피털 포메이션,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에서 통계 발표할 때 총 고정자산 형성, 그래서 뭐 설비 투자, 건설 투자, 그다음에 재고 투자가 다 반영이 된 건데, 네. 이게 뭐 엄청나게 높은 속도로 증가를 해서 그래서 여전히 그 중국은 투자, 특히 좀 과잉 투자가 이제 경제 성장을 견인을 하고 있고 실제 과잉 투자를 하면 그 투자로부터 리턴이 나오지 않으니까 실제 경제 전체로도 성장의 모멘텀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개별 기업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ROE나 ROI가 안 나오니까 네. 되게 안 좋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이 옛날에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자본 배치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이제 회사의 돈을 국가의 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 게 맞는가. 이제 그걸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본 배치의 원칙이 없다.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최근에 뭐 자본 주주 환원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쩌란 얘기냐. 근데 그건 어린애들이 약간 떼쓰는 것 같아요. 아마존이 지난 분기에도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 안 했어요. 우리는 성장에 투자하니까 그거는 회사 이사회가 판단을 하면 되는데 그런 걸로 주주 환원을 하려면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약간 넌센스예요. 그거에 컨비네이션 조합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는 당연히 회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다음 이제 몇 개 그래프를 보면 약간 놀랍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중국 정부 데이터를 갖고 재집계를 하는 건데 지난 한 5년 동안 산업별로 적자를 내는 기업의 퍼센티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좌측 상단에 있는 자동차는 전체 중국에 있는 자동차 기업 개수 아마 뭐 몇천 개일 거예요. 그 중에서 적자를 내는 퍼센티지 한 30% 되고 있습니다. 오, 전기차가 그렇게 좋아도 전체 자동차를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보면 뭐 BYD 이런 데만 흑자를 네. 내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좀 아는데 홍콩이나 나스닥에 상장되는 똔똔이고 그 밑에는 다 적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전기 장비, 그러니까 이제 뭐 가전 같은 거, 네. 근데 여기도 한 30% 적자를 내고 있고 그 옆에는 컴퓨터, 통신 장비, 기타 전자부품 여기는
35% 40%가 적자. 3분의 1이.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 보면 일반 기계, 철강 금속, 그 다음에 비철 금속 다 30-40% 전체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 중에 30-40%가 적자를 낸. 놀랍지 않습니까, 되게? 네. 왜 그러죠?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전자기기랑 비철금속은 또 추세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적자의 폭이 늘어나고 네네. 있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해서 왜 그러죠? 겉으로는 좀 좋아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특히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워낙 비중은 많긴 하지만 추세 자체는 약간 감소하고 있는데 네. 전자기기나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제 자동차나 철강금속, 비철금속은 다 장치 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가동률이 중요하거든요. 장비 산업이고 고정 투자가 많은데 수요가 위축이 돼서 가동률이 떨어지면 그냥 적자 반전합니다. 우리나라 뭐 지금 유화도 엄청나게 적자를 내는 것도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의 이제를 일으키고 나라 전체로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 저 이 박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패턴이 비슷해요. 의료, 음식, 섬유, 고무, 플라스틱 제품,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그 산업들, 그 다음에 석탄 산업, 이게 중국은 석탄 산업이 큽니다. 보면 석탄 산업은 적자 기업이 50%가 넘고, 이건 신재생 나머- 추진하니까. 그러니까 예, 자연스럽게. 나머지들도 음식력, 푸드 같은 데는 왜 이렇게 늘죠? 꾸준히 이겨낼 것 같은데 뭐 네. 과당 경쟁이겠죠. 어마어마한 비상장 회사들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진핑 주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진짜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과잉 생산을 내수해서 커버를 못 해주면 수출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미국이 우리 안 받겠다 그러면 지금 유럽이 그 중국발 또 디플레이션 걱정하는 걸 더 하거든요. 중국 제품이 쏟아져서 홍수를 같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도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래서 하여간 이 명암이 되게 중국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진짜 첨단 혁신 기업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있고 나머지 전통 산업은 공급 과잉 적자에 신음을 하는데 이것을 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잔소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세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보다 보면 꼭 싱크로율이 100%는 아니지만 과거 미국과 이데올로기 경쟁했던 소비에트 연방공화국도 보면 우주 산업 이런 것들은 엄청 화려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속된 표현으로 엉망진창이더라. 지금 미국도 미중 무역 분쟁 이후에 장기화되다 보니까 겉으로 첨단 산업 이런 것들은 경쟁을 할 만한데 내부적으로 요즘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통계가 오픈돼 있어서 보면 골병 들 것 같다. 그래서 90일 정도 유예되지 않았습니까? 11월 달쯤에는 다시 한번 뭐 합의가 되냐 마냐 얘기가 있던데 서로 썩고 있어요. 서로 섞고 있다.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안 보이게 숨겨둔 첨단 산업으로 이렇게 포장해둔 일부 산업들이 지금 썩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걸로 아예 상쇄가 돼서 넘어설지 안 넘어설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근데 부분이고. 이제 중국이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적자 기업들을 퇴출시키고. 요새 그래도 감산도 꽤 많이 하던데요. 근데 뭐 각각의 분야에서. 감산하면 이제 적자가 계속 양산이 되는데 주정부에서 계속 재정 지원을 해줄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이제 털어내야 되는데 상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고통을 진짜 더 느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가 그냥 단순히 중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게 또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또 미국 간의 관계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추이를 우리가 또 계속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롱숏 헤지 펀드 이게 또 종목 장세를 암시하는 뭐 시그널이 나온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헤지펀드에 이제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있고 네. 항상 이제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우리가 이제 롱숏 펀드 저평가된 걸 사고 고평가된 것을 공매도 쳐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그 롱숏 펀드를 이제 스톡 피킹 그러니까 종목을 고른다 그러죠. 그런 펀드라 그러는데 실제 지난 10년 동안 수익률이 그냥 뭐 아주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2015년부터 연 단위로 롱숏 펀드로 자금 유입을 보여주는데 지난 10년 동안은 계속 자금이 유출됐다가 올해 10년 만에 처음으로 상당히 큰 금액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그 멀티 스트래티지나 글로벌 매크로 같은데 이런 데들은 자금이 유입이 됐고 오늘 또 재미있는 뉴스가 레이 달리오가 브리지워터의 창업자네요. 되게 거물인데 그분이 나머지 자기 지분을 다 매각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사회에서도 물러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보르네이 국부펀드가 20% 지분을 브리지워터에 취득을 했대요. 그래서 미국은 실제 해치 산업도 큰 데들은 이렇게 창업자가 물러나면서 지분을 팔고 엑시트하고 다른 투자가들이 들어오고 또 이런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반기에 롱숏 펀드가 전체 그 산업군 전체로 한 9% 정도의 그 수익률을 냈고, 그러니까 9% 수익을 냈으면 여기는 2% 관리 수수료랑 20% 성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한 14, 5% before fee 수수료 전에 수익률을 냈다는 거고, 여기 보면 뭐 TCI나 매브릭 같은 데들은 뭐 대표적인 펀드 아주 높은 수익을 내는데, 이게 이제 롱숏 펀드가 다시 컴백을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그동안은 거의 한 7, 8년 동안은 빅테크가 미국 시장을 주도를 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개별 종목 스톡피킹 장세로 전환되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학개미 분들, 개인 투자가 분들은 이걸 플레이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 종목을 뭐 많이 알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시장 전체를 사는 ETF를 사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시그널을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엔트로픽 기업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엔트로픽 얘기는 최근에 많이 못 들은 것 같긴 한데 지금 기업 가치가 이렇게나 많이 불어났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지난주부터 그 유증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1년에 그 오픈 AI에도 수십조 원의 적자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계속 투자를 하고 엔비디아 칩을 고사양 칩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뭐 지난주에도 구글이 엄청난 설비 투자를 지금 늘리고 있고, 이번 주에도 보면 메타 같은데 투자를 막 2배씩 늘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그렇게 투자를 많이 늘리는 것은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데 이제 유저가 늘어나면서, 저도 어제 엔스로픽의 그 앱이 클로드인데 들어가서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오픈 AI처럼 그 개인들한테 이렇게 프렌들리한 그런 사이트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엔스로픽이 오픈 AI의 대항마로 AI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확실히 부상을 하고 있고 50억 달러 지금 증자를 추진하고 있는데, 50억 달러의 증자를 추진하면 결국 기업 가치가 240조 원에 이제 해당이 된다. 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불과 4개월 전에 지난 3월에 그도 펀딩을 할 때 기업 가치가 한 7, 80조 원밖에 안 됐는데 4개월 사이에 기업 가치가 3배가 뛴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야, 이게 오픈 AI도 최근에 기업 가치가 급등을 한 것도 우리가 놀랍지만 넘버 2, 넘버 3인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이제 AI의 효용, 이거로 인한 생산성 개선에 이제 확신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고 AI 테크놀로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제는 기업이 증명해야 될 건 그래서 돈을 이렇게 벌어간다. 그게 증명이 되면 정말로 S&P 500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연말에 돼 있을 거고, 내년에 안 되면 이제 여기가 약간 분수령이다, 이런 중간 단계인 것 같은데, 이런 흐름을 또 못 따라가는 기업들은 이제 시총 기업 가치가 빠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이쪽으로 이제 이전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되게. 지금 뭐 엔트로픽 얘기도 했지만 어제 발표됐었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을 보면서도 AI가 결국에 돈 된다. 예, 돈 되는 거를 실적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든지 아니면 돈 되는 건 그거밖에 없다. 네, 그렇죠. 돈 되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잘하는 기업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에 좀 약간 등한시에서 하드웨어 쪽에 집중됐었던 그 AI 관련한 투자를 이제는 진짜 소프트웨어 쪽 큰 기업들에 있어서도 한 번씩은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이야기 오늘도 가져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annual run rate이라고, 지금 이제 현재 분기 그 현재 매출 올리는 걸 기준으로 1년치를 예상을 해보면 오픈 AI가 한 120억 달러 정도 지금 올해 1년 기준으로 매출을 달성하는 것 같고, 엔스로픽이 한 40억 달러. 근데 이제 비상장 기업들의 가치를 보면 스페이스X가 지금 4천억 달러, 오픈 AI가 3천억 달러, 엔스로픽이 1,700억 달러, 한 240조 원. 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하여간 그 강점은 이런 것 같아요. 혁신적인 창조적인 기업이 계속 고성장할 수 있게 자본 시장이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거. 그러니까 인재 대우를 해 주고, 예.
테슬라는 테슬라의 자체적인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에 삼성전자 7만 전자 만드는데 아주 큰 일을 했어요. 일론 머스크의 사실 네. 저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하는 거 정말 싫거든요. 뭐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월요일에 딱 그 23조 수주했다. 근데 누군지는 못 밝힌다라고 했는데 바로 오후에 나야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영향을 미치는 게 좀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삼성전자와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테슬라 입장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제 우리는 월모부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온쇼,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공장에서 이제 칩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TSMC뿐만 아니라 삼성을 포함해서 이제 칩의 공급원을 이제 다변화시킨다는 그런 얘기인데 결국 테슬라 입장에서 이 IT 테크놀로지 로드맵 관점에서 보면 AI4가 지금 이제 현재 버전이 삼성이 공급하고 있고 이게 뭐 제가 듣기로는 딜이 쉽지 않아서 뭐 적자를 감수하면서 삼성이 AI4는 땄었던 겁니다. 되게 AI5는 이제 TSMC가 다음 세대 처음에는 이제 대만에서 생산을 하고 아리조나 공장으로 이제 옮아간다 그러고 지금 AI6 차세대죠. 이것은 이제 삼성이 공급하는데 지금 그 텍사스 공장이 뭐 지금 거의 가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큰 물량을 따야 되는 것은 맞는데 블룸버그가 이제 이런 기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엔지니어링과 램프업, 그러니까 이제 수율을 올려서 생산량을 늘릴 때 직접 관여를 많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관여를 할 거고 실제 머스크가 이런 얘기했죠. 우리 집이 삼성 텍사스 공장과 아주 가까워서 자주 들릴 거다. 근데 본인이 간다고 해서 수율이 올라갈 만한 그런 뭔가 기술적인 근데 이제 뭔가요? 잔소리를 많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트럼프? 똑같이. 트럼프처럼 가서 똑같습니다, 둘이. 네, 그래서 똑같아요. 같이 네. 그 공존하기가 힘든 두 사람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는 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워낙 이 사람이 똑똑하고 자기가 관여하는 거, 개입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내가 여기 직접 관여를 많이 하겠다.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되게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네네.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난제고, 우리가 삼성전자 7만 원 넘은 것은 저 축하하고 좋은 일이지만, 네. 과연 얼마만큼 돈을 벌 수 있는지. 근데 이 딜을 따긴 따야 됩니다. 일단은 공장이 돌아가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래야지 제2, 제3의 큰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삼성이 하여간 파운드를 잘하려면 고객과 소통을 잘하는 그런 능력. 근데 삼성이 그거를 잘 못해요. 그냥 우리는 제품 만들어서 찍어서 판매하는 데지 고객과 소통을 하면서 커스터마이즈 하는 그런 철학이나 기업 문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간 이 과정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종종 방문하고 관여 많이 하고 계속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피곤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도 파운드리 쪽에서 엄청난 큰 고객사가 필요하고 또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6세대 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뭐 그러니까 자율주행 필요하니까. 뭐 이런 거에 이제 브레인 네. 역할을 하는 네.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 계속 사상 초고가 밤사이 좀 쉬었다라고는 하지만 조금 빠졌습니다. 어떻게 버블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금 긴가민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을 평가할 때 제가 몸을 갖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밸류에이션이 한 요 정도, 여기 올라오면 이제 버블인데 한 요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야, 미국 기업은 진짜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아파트를 강남에 샀는데 평당 1억에 샀으니까 이거 비싼 거 샀네. 근데 그런 것이 결론이 돼야 되면 안 되고 학군, 입지, 그다음에 미래의 가치 상승 포텐셜을 보고선 중장기 전망을 반영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절대 버블은 아니고 중장기적인 매력은 여전히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버블 얘기를 하냐면 PSR 매출액 대비 놓고 보면 3.2배예요. 그래서 과거 인터넷 버블 시대보다도 훨씬 주가가 고평가됐다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인터넷 버블 2000년 때는 기업들이 돈을 못 벌었고 지금은 미국이 시장 전체로 ROE가 20%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3, 4% 사상 최고치를 계속 내고 특히 주도하는 IT 빅테크는 엄청난 수익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탐욕이 지배하는 greed가 지배하는 시장이어서 그걸 볼 수 있는 게 리테일 자금이 엄청나게 최근에 몰려온다고 합니다. 3개월 사이에 105조 원. 현금 보유 비중도 지금 엄청 줄어 있고 그냥 주식을 적극적으로 산다는 얘기죠. 근데 밈 주식도 최근에 보면 뭐 크리스피 크림, 뭐 콜, 뭐 이런 거, 고프로 이런 것들은 이제 90% 빠진 종목이 2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최근에 보면 또 조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버블은 아닌 거라고 저는 뭐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 밸류에이션을 놓고 봐야 되는데 그 IT 업종의 퍼입니다. 이게 지난 1995년부터 그래서 이제 인터넷 버블 때는 퍼가 40배까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우리 2022년 주가가 그 되게 힘들었을 때 그 주가가 큰 하락을 보이기 전에도 퍼가 한 26, 7배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인데 3년 전과 지금은 더 AI의 그 혁명, AI의 레볼루션이라고 그러죠. AI로 인해서 전 세계가 변하고 그다음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아마 수익성이 더 좋아질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가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맞지 않는다. 그리고 2022년 그 당시에는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가 돼서 메타 같은 데는 뭐 인력을 15% 20% 감원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기업단을 놓고 봐도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오긴 왔어요. 네. 지금 보면 엔비디아, 마소, 아마존, 뭐 퍼가 다 30배가 넘고 애플도 오늘 애프터마켓 올라간 거 감안하면 퍼가 30배에 육박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2025, 2026 EPS 증가율을 놓고 보듯이 계속 높은 성장을 한다면 우리가 주가를 버블이라고 단순히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해서 퍼가 높다고 해서 주가가 버블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좀 나이브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퍼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여전히 알파벳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랐다라고 하지만 메타도 되게 상대적으로 매력적이네요.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근데 네. 보니까 알파벳과 애플이 사실 전망이 약간 슬로우 다운된 것이 기정사실화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년 이익 증가율이 두 회사만 한 자릿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 수익 추정이라는 게 항상 변경이 될 수 있지만 시장은 조금 요 두 회사가 성장이 중장기적으로 둔화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밸류에이션에 좀 녹아 있죠. 애플은 원래 퍼가 한 30에서 35배 사이 왔다 갔다 하고 메타는 실제 2, 3년 전에 퍼가 한 10배에서 15배였어요. 광고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크게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밸류에이션이 2배 뛴 거죠. 한 12배 평균 되던 게 25배. 그러니까 이게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다이나믹한 그 프로세스입니다. 되게. 장기 성장성 대비해서도 버블이 아니다. 이 차트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냐면 우리 전에 몇 년 전에 배터리 얘기할 때 이제 뭐 그 패그 레이셔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 저 이상한 사람들 나와갖고 근데 패그 레이셔를 잘 모르고서 이제 적용을 하는데 뭐냐 하면 분자에는 이제 올해 이익 예상 대비 퍼를 놓고 네. 그러니까 지금 S&P 같은 경우는 이제 23배를 분자에 놓고 분모에는 5년 장기 이익 증가율.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 평균은 그것을 뭐 한 13, 4% 정도로 높게 봐요. 그래서 패그 레이쇼를 1.4배 정도 놓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빨간 선이 여기 패그 레이쇼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높이 올라왔지만 중장기 이익 증가 전망이 되게 좋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은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정당화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평균보다 더 벌 가능성이 높게 베팅을 하고 있다. 네네. 미국 주식이 여전히 매력적인 그 이유 지금 5가지 정리해 주셨는데 숫자가 11로 돼 있어서 마치 네 가지 정도입니다. 예, 제가 어제 졸면서 이거 한 것 같습니다. 그 크게 5가지인데 네. 이익과 현금 흐름 전망이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쏘쏘지만 기업들은 진짜 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제일 중요하죠. 영업 레버리지가 있어서 이익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AI 보급이 확산되면서 생산성이
국가 전체로도 기업들 그러니까 이걸 쓰는 회사들이 사용하는 회사들이 생산성이 개선이 되고 네. 약간 요거는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최근에 갑자기 또 달러가 약간 강세로 1, 2주 돌아서는데 달러가 약세가 되면 이제 해외에서 버는 매출을 달러로 환산할 때 이제 이게 플러스가 되죠. 이번 2분기에 그런 효과가 나타났고 A Big Beautiful Bill이 이제 의회 통과되면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절세 효과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결국 그 파웰이 금리를 인하를 할 겁니다. 이제 연말 되면 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면 금리가 낮아져 밸류에이션을 또 지지해 주거든요. 되게 왜냐하면 미래 현금 흐름을 현가로 디스카운트 할 때 이제 금리가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미국 시장을 여기까지 끌고 왔고 뭐 3분기에 좀 주가가 최근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네. 좀 조정받을지 모르지만 너무 거기에 이렇게 놀랄 필요는 없다. 기업의 펀드멘털은 아주 강하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버블이다라고 해서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면면을 확인해 보면은 아 이런 상황이구나 하면서 정당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8월 달에는 계속해서 우리 뭐 하나증권 하우스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좀 살짝은 뭐랄까 확실한 뭐 조정이라기보다는 조금 멈춰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 우리가 또 하반기를 위한 매수의 기회, 줍줍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면 조정이라고 불기보다는 네. 도약. 네. 밀리면 약간 움츠렸다가 네. 이렇게 일단 점프하는 말씀드린 거 것처럼 있잖아요. 밀리면 산다. 네. 예, 밀사 계속 엄청나게 밀고 있는 그 키워드죠. 밀사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요. 제가 한때 네. 뉴욕병이 걸려가지고 뉴욕병이요? 예, 뉴욕 제과병은 내가 들어봤는데. 뉴욕 제과를 좋아하는 제가 뉴욕을 연속으로 이렇게 한 3년 내내 한 번씩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는 한번 내가 거기 가서 살아보겠다 해가지고 한 달 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미술 작품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네, 우아하게 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을 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길을 잃어요. 너무 크고 이게 꼬불꼬불 하다 보니까 원래 그 맷 보려면 한 뭐 3일 필요하다 다 보려면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 같은 이제 꿈이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미술 작품 보러 가는 거 너무 좋은데 내가 이걸 보면서 뭘 느껴야 하지? 이게 뭐지? 그리고 뭘 봐야지 하는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희가 야무지게 또 투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어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지금 연간 매년 7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뮤지엄입니다. 그중에서 저처럼 이제 제대로 작품을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제대로 보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원권 교수님과 함께 쉽게 또 알기 쉽게 그리고 뭘 봐야 하는지 이 도슨트 퍼스널 도슨트예요. 이렇게 모시고 갈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뿐만 아니라 모마부터 시작해서 7곳의 7대 미술관을 함께 투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가 10월에 추석 연휴 때 떠나니까 그때 계획 없으신 분들은 저희 미국 투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